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투자 본격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 방송을 열었습니다. 지난 달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나눠드렸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번 주에 상당히 좀 이슈가 많았죠. 네, 그런 이슈를 통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오늘 이제 그룹 차원에서도 투자를 본격화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외적인 그런 호재성 뉴스로 시장을 부추긴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자동차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리오프닝의 보복적 소비의 일환도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에 대한 보복적 소비의 하나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자동차에 대한 구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의 수출도 이제 반도체가 지금 수출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실적이 괜찮은 흐름이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많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어제죠. 어제 미국에서 미국에서 2032년까지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생산을 하면 세제 혜택을 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미국에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수혜가 더 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해서 현대차 그룹에서 오늘 2030년까지 29조를 투자를 하겠다, 전기차 쪽에. 그런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아 경기 화성에 이제 1조를 들여서 전기차 생산 라인 PBV 생산 전용 공장 착공 기념식을 가졌고요. 그리고 후방업계에 5조 2천억 등등등 해서 전부 24조를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죠. 그래서 기아가 전기차 쪽에 생산 라인에 대한 공장을 만든다라는 부분과,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 기아가 상승을 했고, 대표적인 1차 벤더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계열 회사인 현대위아는 16%, 현대 오토에버는 11% 정도 상승을 했고, 이제 1차 벤더라고 할 수 있는 뭐 제휴업체들 SL도 6%, 화신도 6%, 그리고 성우하이텍도 3%, 서현이화도 한 뭐 1% 정도 상승을 했다. 근데 이 종목들은 이제 시가총액이 상당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까지 오늘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그래서 썬레일에도 올렸듯이 현대공업과 그리고 구형테크 종목들, 시가총액이 1000억 8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주가도 움직이고 있다. 모두 현대차 기아차 쪽에 현기그룹의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자동차용 시트류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다. 네, 그런 의미에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시간에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현대공업이 시간외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구형테크도 역시나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이 종목들이 올라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시간외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어제 오늘 거래량이 엄청나게 좀 실린 흐름이고,
그리고 현대공업도 3일 동안 좀 거래량이 실린 흐름이다. 거래량이 이제 어떻게 실렸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술적인 지표 중에서는 가장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후행적인 건 대부분의 기술적인 지표가 다 후행적인 거죠. 그래서 근데 가장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건 이제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현대공업도 이제 앞선 고점을 돌파를 한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추이가 그대로 이어지면 내일 뭐 한 10%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만원 정도 선까지는 장 초반에 출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러면 이 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종가상 유지를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갭에 대한 부분은 얼마만큼 메우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만원 정도 종가를 유지를 하면 단기적으로 11,000원까지도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 시점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서 11,800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이 뭐 한 2년 정도 조정 박스권 흐름을 보인 다음에 올해부터 다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상승을 10%를 하면 이제 갭으로 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갭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메우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갭을 안 메우고 그대로 종가 기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세게 수급이 들어온 거라고 보고 있어서 한 뭐 하루, 빠르면 하루, 뭐 늦어도 한 3, 4일 정도에는 다시 뭐 횡보를 하거나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축적해 놓을 수 있는 시간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갭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메우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구형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구형테크는 앞선에 매물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4,000원대, 5,000원대 매물이 계속 쌓여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대공업보다는 조금 상승하는데 좀 걸림돌이 많다. 그래서 역시나 10% 정도 상승을 하면 한 4,000원 정도 부근에서 장 초반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역시 갭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빠르게 메우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안 메워도 상관없이 호전적인 흐름이 유지가 되면 상관없다. 그래서 유지가 되면 그대로 종가 기준 4,000원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5,000원이나 뭐 추가적으로 한 뭐 6,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래량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자체 거래량은 아직 그 4,000원, 5,000원의 거래량을 완전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거래량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월봉상 보더라도 현대공업과 구형테크가 거의 흡사한 차트 흐름이죠. 그래서 뭐 이런 차트 흐름을 잘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 모두 이제 직간접적인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와 더불어서 상당히 소외받고 있다라는 거에 이제 시간에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브레이크 패드 만드는 KB 오토시스도 시간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시간에 KB 오토시스는 시가총액 600억, 그리고 대원화성도 1,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금액의 종목들이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상황이지만, 중소형 업종에 있는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